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과 행동이 쌓이고 있습니다. 잔소리, 비교, 비난, 침묵, 이 네 가지가 쌓이면 대화의 문은 서서히 닫히고 결국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가득한데 왜 자녀가 멀어지는지 모르겠다고요. 전화도 잘 안 받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무슨 말을 해도 짜증만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 같은 사랑도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고 걱정에서 나온 행동이 통제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제대로 들으신다면 멀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녀가 연락을 끊었더라도 문자 한 통도 읽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가족들이 작은 변화 하나로 관계를 되살렸습니다. 요즘 자녀와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만 바꾸셔도 관계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눈 대화가 언제였나요? 제가 상담했던 김영자 68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님의 아들은 결혼 후 연락이 점점 줄더니 어느 날부터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손주들도 자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영자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되길 바랐을 뿐이야. 내 인생이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아들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나를 한 번도 믿지 않았잖아요. 내가 뭘 하든 걱정만 하고 잔소리만 했어요. 나는 엄마 앞에서 숨이 막혀요.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자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신은 사랑으로 한 말인데 왜 자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납득이 안 됐죠.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함께 과거를 돌아보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걱정한다는 말을 더 많이 했고 칭찬보다 지적을 더 자주 했다는 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대화를 시도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린 6초 멈춤을 연습했습니다. 화를 참고 먼저 들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올라와도 6초만 참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마음을 열고 10년간의 서운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뭘 말해도 걱정부터 하니까요. 내 선택을 믿어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영자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자녀에게는 불신으로 느껴졌다는 걸요. 관계는 그렇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김영자님은 이제 아들에게 조언 대신 질문을 던지고 걱정 대신 응원을 보냅니다. 아들도 다시 연락을 하고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과 행복한 가족관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막아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녀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행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건 잔소리와 지시형 대화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의 신호로 들립니다. 부모는 조언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명령이라고 느낍니다. 한국가족심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듣기 싫은 부모 말 1위가 바로 반복 지시형 말투였습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 귀를 닫게 되고 나중에는 부모 목소리만 들어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박선희 65세님은 매번 공부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건강 좀 챙겨라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자녀는 그 말만 들으면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하면 잔소리만 들으니까 전화하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먼저 요즘 힘든 일 있어?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잔소리를 질문으로 바꾸면 대화가 열립니다. 지시 대신 궁금해하는 태도로 접근하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심호흡 6초 후에 입을 여세요. 6초만 참아도 말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지시 대신 질문을 던지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교와 비난입니다. 누구는 잘하더라는 말은 의욕을 꺾습니다. 다른 형제, 친구, 자녀, 친척과 비교하는 순간 자녀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비교 언행은 자녀의 자기 효능감을 40% 이상 낮춘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믿는 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정화 72세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벌써 집 샀더라. 옆집 애는 벌써 승진했던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며 거리를 뒀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어졌죠. 비교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노력하더라. 이렇게 말을 바꿔보세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족 간 비교는 동기부여가 아닌 경쟁 의식만 남깁니다. 형제끼리도 친척끼리도 비교하지 마세요. 혹시 무심코 비교한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한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라도 그 말을 사과하고 인정해 주는 말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부부 갈등의 노출입니다. 부모의 싸움은 자녀의 안정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아이가 어릴 때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가정심리센터에 따르면 잦은 부부 갈등을 본 아이는 성인 후 결혼 회피 확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부모의 갈등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남는 겁니다. 최명수 69세님은 자녀 앞에서 배우자에게 화를 냈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고 때로는 문을 쾅 닫으며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성인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이 무섭다.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최명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싸움이 생기면 아이 앞에서는 일단 멈추고 나중에 해결하세요. 감정이 올라와도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 참으세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화보다 침묵을 더 무섭게 느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 자녀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있어도 자녀 앞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세요. 요즘 여러분 가정의 대화는 안전한가요? 자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있나요? 네 번째는 조건부 사랑입니다. 잘하면 사랑받는다는 조건은 자녀의 내면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적이 오르면 칭찬하고 떨어지면 실망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나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구나. 하버드 심리발달 연구에 따르면 조건부 애착은 자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평생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늘 불안하고 늘 인정받으려 애쓰게 되는 겁니다. 송은주 70세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이 오르면 여행 가자. 승진하면 용돈 줄게. 결과가 좋아야 인정받는 분위기였죠. 이후 자녀는 엄마는 결과만 본다며 서운해했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이뤘을 때만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 좋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칭찬보다 내가 있어서 고마워라는 한마디가 훨씬 강력합니다. 자녀의 성취를 인정하되 그보다 먼저 자녀의 존재를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계신가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무관심과 단절의 선택입니다. 이젠 포기했어. 이 말은 관계를 닫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안 되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연락을 끊고 관심을 거두고 알아서 살라고 합니다. 미국 가트맨 연구소는 가족 단절의 가장 큰 요인을 정서적 회피로 꼽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겁니다. 홍재수 74세님은 아들과의 갈등 후 3년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나중에는 어색해서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보낸 짧은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지난 3년이 후회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내가 그립다 한 문장만 보내세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단절은 편할 수 있지만 절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만 커집니다. 지금 당장 관계가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연락 하나가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끊긴 관계가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연결할 용기 있으신가요? 먼저 한 발 다가가 보세요. 이제는 이 5가지 행동을 고치고 관계를 회복하는 실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술은 경청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말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이 다 표현될 때까지 머물러주는 행동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끊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내 감정을 알아주는 거죠. 대화 중 휴대폰을 보거나 시선을 피하지 마세요. 자녀는 그걸 다 느낍니다. 내 말에 관심이 없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루 10분 자녀 말에 질문 없이 고개만 끄덕이세요. 말을 끊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자녀의 말을 온전히 들은 게 언제인가요?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 기술은 감정 이동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세요. 감정이 앞서면 후회할 말이 나옵니다. 제가 수천 명의 부모를 만나면서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6초 심호흡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6을 세면서 내쉬세요. 단 6초만으로도 감정이 진정됩니다. 6초 심호흡을 꾸준히 연습하면 자동적으로 감정이 진정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 달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쉬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혹시 감정이 앞서서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6초만 참아보세요. 세 번째 기술은 감사 표현의 루틴입니다. 고맙다는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자녀 마음에는 가장 깊이 남습니다. 부모가 감사를 표현하면 자녀는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느낍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잘 안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끄러워서 못하죠. 일주일에 한 번 자녀의 장점을 3가지씩 적어 문자로 보내보세요. 내가 전화해줘서 고마워. 내가 건강해서 다행이야. 내가 우리 아들, 딸이어서 고마워.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 자녀의 어떤 점이 고마우셨나요? 그 마음을 글로 남겨보세요. 네 번째 기술은 비언어적 대화입니다. 말보다 표정과 눈빛이 90%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자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말은 없어도 따뜻한 미소 하나가 사랑을 전합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미소 한 번, 손짓 한 번으로 따뜻함을 전달하세요.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자녀가 전화할 때 밝은 목소리로 받으세요. 자녀가 힘들어 보일 때 어깨를 토닥여 주세요. 이런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은 자녀에게 어떤 감정을 주고 있나요? 오늘 한번 거울을 보며 확인해 보세요. 5번째 기술은 행복 일기 습관입니다. 감사와 기여를 매일 기록하면 긍정성 비율이 회복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매일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자기 전 3분, 오늘 좋았던 일, 다행이었던 일, 고마운 일 한 줄씩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쓸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쓰다 보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날씨가 좋아서, 자녀가 문자를 보내서, 건강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 됩니다. 이 습관이 쌓이면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밤 행복 일기 한 줄부터 써보실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6번째 기술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놓아주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세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먼저 사과하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그때 너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미안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잃지 마세요. 7번째 기술은 경계 존중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고 자녀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성인이 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부모가 모든 걸 알 필요도 없고 모든 걸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조언은 하지 마세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와주세요. 너무 많이 물어보면 자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가까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관계,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8번째 기술은 긍정 언어 사용입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하세요. 안 돼, 하지 마, 왜 그래 대신 괜찮아,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말의 방향을 바꾸면 관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의 긍정적인 말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평생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우리는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5가지 행동을 짚어봤습니다. 잔소리, 비교, 갈등, 조건부 사랑, 그리고 단절. 이 5가지는 모두 사랑의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한 말이지만 자녀는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는 걱정으로 한 행동이지만 자녀는 통제로 느낍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듬고 표정을 바꾸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등을 돌리게도 하지만 고마워 한마디로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 보세요. 잔소리가 사랑이라는 생각, 비교가 동기부여라는 착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솔직함이라는 오해. 이런 것들이 관계를 망칩니다. 오늘부터는 경청하고 공감하고 표현하는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이 줄고 만남이 줄고 결국 단절됩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렵고 손주도 보지 못하고 외롭게 늙어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끊어진 노년은 정말 쓸쓸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자주 연락합니다. 만나면 웃으며 대화하고 고민도 털어놓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보러 오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관계가 좋으면 노년이 외롭지 않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장점을 3가지 써서 문자로 보내세요.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사랑한다. 이 3문장을 오늘 보내세요. 그 한 줄이 평생의 벽을 허무는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자녀에게 문자를 보내보세요. 어색하더라도 부끄럽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한 발 다가가면 자녀도 마음을 엽니다. 지금까지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은 기적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의 말 습관을 바꾸면 가족 분위기가 달라지는 5가지 문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회복시킨 구체적인 문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가족을 만나며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회복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